원소의 생성 배우는데 앞에서까지는 뭐 나왔다고? 수소, 헬륨. 우주가 탄생했을 때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다고.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나왔냐를 설명할 거라고 이 단원에서.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왔다? 지구에서 지구를 뭐 구성하는 또는 사람을 구성하는. 여기는 오른쪽은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지. 현재 상태도 이래. 현재 상태도 수소 74고 헬륨 24고 기타 2%의 이런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철이 제일 많은데 이 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외핵이랑 뇌핵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구가 지각이지, 지각. 지각 지구 반지름 얼마? 38반광년. 야, 지구 반지름이 뭐 광년까지 10만광년. 지구 사이즈. 64kg. 킬로그램. 6,400km. 6,400이야. 지구 사이즈가 6,400. 그렇게 먹어요. 더요? 어? 이게 크자고? 더 클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해. 6,400. 맨 안에서 이렇게 쭉. 아, 중앙에서 지구 중심에서 그 지각까지 표면까지 6,400km. 지구의 끝 가본 사람 있어요? 중심? 끝. 끝이 어디야? 그냥 우리가 끝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겉에 살고 있잖아. 그래? 우리 겉에 살고 지구가 크잖아. 구. 아니죠.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 구 겉에 살고 있어. 다시요. 자존심.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하늘은 이제 여기 대기권이고. 오케이. 6,400km인데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 내부가 전 가운데 내핵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멘틀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지. 다시 안에가 뭐? 외핵. 내핵, 안내자, 내핵. 바깥쪽이 외핵. 외핵. 그 다음에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이게 멘틀. 그 다음에 겉에가 뭐? 지각. 지각. 옛날에 그거 배웠을 거 아니야. 했어요. 6,400km인데 여기가 5,100. 5,100. 내액부터 여기까지가 겉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100.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림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고. 여기가 2,900. 여기까지가 외핵. 여기가 내핵, 외핵, 여기가 멘틀. 지각은 그냥 껍질, 사과라고 보면 껍질 정도밖에 안 돼, 수준이. 사과 보면 간단해. 사과 같으면 사과의 껍질이 지각이 아니야. 지각은 엄청 작아. 5에서 35kg밖에 안 돼. 멘틀이 2,900kg까지고. 좀 여기까지 가야 되죠, 멘틀이. 좀 그림이 애매하네. 그 다음에 2,900부터 나머지 6,400까지가 다 합치면 핵인데 5,100까지가 외핵, 그 안쪽까지가 내핵이야. 근데 이 핵이 전부 뭘로 돼 있다? 철과 니켈로 돼 있어. 철과 니켈. 그래서 지구에서 철이 많은 이유가 뭐 지각에도 철이 일부 있긴 한데 내핵하고 외핵에 철이 엄청 많아. 그래서 지구 내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핵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핵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멘틀부터는 뭐냐면 암석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멘틀도 암석덩어리고 지각도 암석덩어리고. 못해요? 어? 못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깊이 뚫은 깊이가 얼마냐면 11km. 네? 11km밖에 못 뚫었어. 왜냐면 내부를 뚫고 들어가면 압력이 너무 커갖고 더 이상 못 뚫고 가. 기계도 못 버텨. 막 드릴 같은 것도 압력이 너무 커서 못 버티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지구 내부가 왜 저렇게 생긴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해갖고 내부가 저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한 거지. 지구 내부를 본 사람은 없어 정확히. 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은 그걸 더 층을 더 구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핵은 고체야. 철하고 니켈이 고체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야 또. 녹아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누가 많냐? 산소가 많아요. 산소. 그 다음에
규소밖에 맞네. 규소, 마그네슘, 뭐 그밖에 아까 니켈, 기타 나머지 것들이. 이거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야 질량비고 지각만 따지면 어떻게 돼? 지각만 따지면 이 순서대로야. SI가 뭐야? 사인? 사인? AR. 지금 쌤이 헷갈리는 게 칼슘하고 칼륨하고 헷갈리네. 항상 이거 헷갈려. 앞자만 따고 외울게. FE 차이. 난 칼슘 예산. 또 다 외워야 돼? 이게 나중에 좀 필요할 때가 있어. 할 때 구성원 들어가거든. 선생님 쓴 게 맞았네. 칼슘이 먼저고 칼륨이 나중에. 앞자만 따서 외워. 산규알철 칼라카마. 뭐라고요? 산규알철 칼라카마. 산소. SI가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까 칼슘이고 뒤에 칼륨이고.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성분이야. 놀랍지 않냐? 지각을 구성하는데 산소가 제일 많아.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산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SiO2라든지 이렇게 AL2O3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금속 물질하고 결합되어 있어. 금속이나 또 비금속 물질하고 결합되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 O2하고는 좀 달라. 자체가. 하여간 그래도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산규알철 칼라카마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원소잖아. 이건 사람이다, 사람. 사람을 구성하는 거 가장 많은 게 뭐냐? 산소. 왜냐면 사람한테 원래 물질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게 뭐야? 이산화탄소. 사람한테 물질. 물! 응? 물! 물이 한 70% 된단 말이야. 물이 H2O잖아. O가 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O가 상당히 많아. 그 다음은 우리 사람은 유기물로 돼 있잖아. 유기물의 뜻이 뭐야? 탄소를 포함한 데가 유기물이야. 탄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걸 유기물이라고 해. 유기물은 이게 태우면 탈 수가 있다고. 에너지가 나오고, 분해되면서. 유기물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지금 탄소지,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래서 중학교 때 외우는 거 CHON 외웠잖아. CHON. 촌이라고 외웠잖아, 촌. 3대 영양소가 구성된 원소 성분. 안 넣었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부 이걸로 돼 있어. 물론 N만 단백질만 N이 하나 포함되고 CHO는 공통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통이 CHO로 돼 있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그래서 단백질만 질소가 하나 더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뭐가 나온다? 분해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나오니까 그 암모니아를 간에서 분해해서 요소가 나오니까 그 요소를 몸 밖으로 내뱉는 거. 그 배설이라고 해요. 배설. 호흡에서 배웠어. 배설에서 배웠어. 배설에서. 그 쌤한테 소화순환 검사에서 배웠잖아. 그때 나왔었어. 그러니까 우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한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2%밖에 해당이 안 돼. 그만큼 다른 물질들은 아주 적은 양이야. 근데 지구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태양 같은 항성들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밖에 안 돼 있거든. 근데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질량이 많거든. 그러니까 태양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하잖아. 뭐 일반 소행성이라든지 해성이라든지 다 합쳐도 태양의 질량이 몇 분의 몇밖에 안 돼. 100분의 1밖에 안 돼, 양이. 그만큼 항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수소하고 헬륨 양이. 그래서 의외로 지구와 생명체에는 수소, 헬륨 구성비율이 낮고 좀 무거운 원소 구성비율이 높아. 이건 왜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배울 게 이거라고. 별들이 진화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산되기 시작해. 별이 진화하면서. 자, 그럼 별이 진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첫 번째, 별이 탄생하는 곳, 성간물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간물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성간, 별성자의 사이간자, 물질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희망하게 분포하는 기체나 티끌 같은 걸 그냥 우주 먼지 같은 걸 성간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이 저기 먼지 같은 게 성간물질인데 성간물질이 좀 많이 모이면 성운이 돼. 구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티끌이 더 많이 모여있다 이거지. 그걸 성운이라고 해. 성운. 여기 있잖아 성운. 성간물질이 좀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성간물질이 밀집된 성운의 내부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온 학교 많았어. 별이 탄생하려면 밀도는 커야 돼. 그러니까 많이 뭉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온도는 낮아야 돼. 온도는 낮아야 돼. 온도가 뜨거우면 저기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자체가. 그래서 별이 탄생하는 그것의 그 특징, 물리적 특징이 뭐다? 이거야.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랬을 때 성운 내부에 원시별이 생성이 돼. 수소하고 헬륨 등의 성간물질이 모여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거든. 근데 물질이 생기면 항상 물질이 입자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겨. 중력이 생기면 모아진다고 이렇게. 모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 뜨거워지게 되거든 자체가. 그래서 수축하면서 성운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원시별이 생성이 돼.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원시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만약에 그게 중력이 수축이었고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못 올라가면 이 단계로 못 가는 거야. 중력 수축이 되면서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융합이야, 융합. 합쳐진다는 얘기야, 융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여러 개들이 합쳐지는데 이게 말하는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합쳐진다는 뜻이 뭐냐면 수소 원자 두 개가 갖고 수소 분자가 된다. 이건 화학결합이야, 화학결합. 공유결합에서 되는 화학결합이고 이거는 화학결합이고. 여기서 말하면 수소 그러니까 핵이 융합된다는 얘기야. 핵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 질량이 더 큰 물질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소 4개가 모여갖고 헬륨을 만들어내, 헬륨. 그러면서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면서 그 질량이 큰 물질이 생성되는데 수소 4개에서 4개보다 헬륨이 질량이 약간 미세하게 약간 크거든. 이 수소 4개 합친 질량이 원래 헬륨보다 질량이 미세하게 약간 커. 그 미세한 질량이 뭐라겠어? 아까 말한 MC 스퀘어만큼. 2는 MC의 제곱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가 질량 차이가 얘가 더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세한 이 질량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야. C의 제곱을 하니까 커져버리지 에너지 값이.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무지하게 뜨거워지는 거지. 이걸 현재 뭐 하고 있어? 인간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했어. 수소 핵융합 반응. 이거 우리나라가 1등이야. 세계 1위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30초가 안 했어. 30초. 1억도에서 1억 켈빈에서 30초 동안 유지했어. 이거 하는 거를. 이거를 만약에 300초까지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그걸로 발전소가 만들어질 거야. 한마디로 뭐야? 지구에서 뭘 만들어 본 거야? 태양을 만들어 본 거야.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거든. 그러니까 태양 안에서 수소들이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엄청난 높은 온도에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게 태양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지구가 갖고 있다고. 근데 이걸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현재. 이거 성공해버리면 지구의 인공태양이 나라마다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발전소 같은 거 이걸 다 돼버리고 끝나고. 그럼 더 더워요? 아니 발전소 내부만 얘기할 거야. 그걸로 에너지를 만든다고, 전기 에너지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다 필요 없어. 원자력 발전이고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이게 돼버린다. 그래서 별이 바로 그래서 중력 수축이 돼갖고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별이 되는 거야. 이 원시별하고 별은 달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갖고 생기는 이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해갖고 항성이라고 하는 거지. 항성. 태양 같은 별이라고 해. 그래서 이 온도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별이 탄생됐잖아. 그 별을 뭐라고 한다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고. 주라는 말이 뭐냐면 저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항성들이 이 그것들이 많거든. 계열들 이런 계열들이.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해.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어쩐다? 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봐봐 여기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면서 방출한 에너지를 얘하고 질량 차이만큼 그러니까 방금 아까 화살표 표시했잖아.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보다 약간 더 크거든. 약간 더 큰데 아까 공식 썼잖아. C의 제곱 빛의 속도가 엄청 크잖아. 30만 km/s란 말이야. 그걸 제곱 때려버리니까 에너지가 아주 적은 양의 질량이라도 에너지는 엄청 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헬륨이 되면서 이 반응 후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얘기지. 여기 밑에다 적어놔. 여기 밑에다 이거 적어놔. 그래, 식을. E는 mc의 제곱이라고. 이건 질량이야, 질량. 정확히 말하면 델타 m이라고 쓰면 좋겠다. 델타 m. 델타는 이게 직각삼각형 델타 m. 이건 변화량을 델타라고 해. 델타.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요. 질량의 변화량만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질량 차이를 델타 m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에 C는 빛의 속도야. E는 에너지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다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면 열이 발생하니까 어찌가 됐냐? 내부 압력이 이렇게 밖으로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내부 압력이 핵융합 반응에서 기체가 압력이 팽창하려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도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력하고 팽창하는 힘하고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고. 태양 사이즈가. 얘가 여기서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힘하고. 근데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태양에 수소하고 헬륨 질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질량이 많으면 뭐가 생겨? 중력이 생겨. 중력은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그래서 안쪽으로 당기는 중력하고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하고 평행을 이루는 지점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주계 중의 사이즈가. 그 얘기야.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 상태에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한 이러고 한 100억 년 타는 거야, 태양원이. 별마다 달라, 이게 수명이. 그래서 별의 일생은 대부분 주계열성을 보내는 거야. 주계열성 보내고 이제 수소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지금 자체가. 이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주계열성 이후 어떻게 되냐면, 그럼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일어났어. 예? 예? 자, 별이 지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생성되는데 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하고 산소까지 생성될 수가 있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헬륨까지 됐다가 헬륨이 또 반응하거든. 헬륨 원자핵이 또 질량이 더 큰 물질로 계속 우리 주기율표 배웠었잖아. 원자번호 1번부터 쭉 해갖고 나오잖아.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그 다음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점점 질량수가 커지잖아. 이게 질량이 작은 것들이 계속 융합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자체가. 그래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이때 중심부는 수축하여 온도가 다시 상승해. 중심부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바깥쪽은 가열돼갖고 이 바깥쪽에서 이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이제 팽창이 좀 바깥쪽은 팽창해. 주계열성이 수명이 다 되면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제. 한 100억 년 정도 돼갖고 시간이 다 지나면 그리고 안에서 이제 다시 수축이 일어나면 또 뜨거워지거든? 그러면 헬륨이 뜨거워져갖고 만약에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지는가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태양 같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탄소 수소가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원소들이. 그리고 헬륨이 고갈되고 탄소핵이 형성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상승하지 못해. 왜냐면 얘들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헬륨이 이게 탄소나 수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탄소가 다시 또 수축이 돼도 온도가 이제 1억도보다는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 온도까지 못 올라가 버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야, 핵융합 반응 거기서. 질량이 태양 같은 별들이니. 그래서 끝나버려가지고 중단돼가지고 이제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소공이 된다. 그러니까 중심부는 팽창하고 바깥쪽으로 터져버려. 그냥 우주로 그냥 터져서 나가버려. 이제 중심부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백색외성이에요. 백색외성. 나왔나? 어디에 나왔니? 백색외성 어디 갔니? 최은정아. 백색에서 만나는 이걸로 봐줄게. 다시 봐봐. 지구각으로 봐줄게. 근데 백색에서 안 나왔지? 어차피 여기까지 알아둬야 되니까 알아둬야 돼. 지구과학은 방금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나와 이제 뒤쪽에서. 잘 나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이 태양 같은 별은 아까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했잖아. 근데 바깥쪽에서 그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이즈가 커지거든. 사이즈가 커지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 그걸 적색 거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태양이 아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면 안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서 수소가 어느 정도 소멸돼가지고 그러면 아래가 헬륨이 많은 거라고. 근데 그 헬륨이 어떻게 된다? 헬륨 원자핵이 수축한다고. 수축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수축하면서 헬륨 핵 원자 반응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겉에서 그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팽창하거든. 팽창하면서 사이즈가 커지거든. 커지면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으로 보여.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면서 커졌잖아. 사이즈가 엄청 커져버려. 그래서 거성이라고 합니다. 클 껐자. 적색 거성으로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으로 되는 거야. 태양 같은 별이.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냐면 나중에는 지구까지 와버려. 사이즈가 태양 사이즈가. 그 정도로 팽창해버려. 그 다음에 이 적색계성의 바깥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터져 나가버리는 거지. 터져 나가버린 게 행성성 소문인 거죠. 구름같이. 그 다음에 가운데 핵융합 반응하고 탄소하고 산소 남아있잖아. 그것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핵에. 그게 백색외성이야. 아주 작게. 밀도가 크게. 크면서 작은 게 백색외성인 거야. 이게 태양의 마지막 단계야. 근데 문제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보다 큰 별들은 온도가 계속 더 높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적색 거성보다 사이즈가 더 커져. 더 커지는데 안에서 계속해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 지금 여기 봐라. 아까 여기 내부에서는 탄소하고 산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잖아. 그잖아. 태양 같은 별은. 근데 얘는 온도가 2억 켈빈까지 올라가고 얘는 더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는 질량이 훨씬 많으니까 사이즈가 큰 별들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더 많으니까 이것들이 중력이 훨씬 커지고 막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소, 산소에서도 안 끝나고 또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반응이 일어나고 30억 켈빈까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철까지 만들어져. 이 철이 원소에서 가장 나름 안정적인 물질까지가 철이었다. 철. 이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터져. 얘는 터져버려갖고 초신성이 돼버려. 초신성. 완전히 순간적으로 엄청 밝게 빛나면서 터져버려. 터지면서 이게 우주로 뿔뿔이 터져 가본 거야. 그러니까 그 원소들, 이런 나머지 원소들이, 이 원소들이 터져갖고 온 원소들이 어떻게 하다가 태양계에 와갖고 지구에 흡수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신성의 잔해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선가 우리 주위에, 태양계 주위에서 초신성이 터졌던 거지. 그 초신성의 일부 물질들이 태양계에 쓸려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구가 생성된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대신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명이 엄청 짧아, 얘들은. 그러니까 태양은 아까 100억 년 정도 산다고 했잖아, 수명이. 근데 얘들은
막 20억 년, 뭐 10억 년 사이에 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네들이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태양 만들어질 때 끼어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터져갖고 초신성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별이 되기도 하고 이건 좀 자세히 안 나와 뭔지 그냥 그게 된다는 정도. 이게 또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블랙홀 많이 들어봤잖아. 블랙홀이 돼버리는데 블랙홀은 중력이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사이즈는 작은데 중력이 너무 크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물질이 있으면 다 중력으로 딱 당겨버려. 심지어는 빛까지도 당길 정도로 중력이 크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별들의 그 단계야 단계. 그게 이제 지구과 원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끝. 왜? 아 끝났어. 아 내용이 끝나야 수업을 끝내지. 언제 끝내? 불 꺼졌다. 우리가 마지막인데? 어떡해 집 가야겠다. 아. 지금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못되면 갈색계성이 돼. 이건 또 별개인데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하여간 그래서 초고 이게 되는 과정들이 쭉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자체가. 끝. 아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뻐. 아 미치겠네.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질량 차이까지 설명해주고 공식까지 써놨잖아 지금.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이걸 끝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어 마야. 이제 진짜 죽어요. 안 죽어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아. 아니 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진짜 내년에 3월달부터 어쩌려고 그럴까. 그리고 주말에 오면은 눈을 못 뜨고 있을 것이다 피곤해서. 아니에요. 잘 떠. 100%.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 이제 안 잘 거야. 그렇지. 근데 나도 불알 같아. 난 100% 자게 돼 있어. 저 가야 돼요, 진짜. 자, 엄마한테 관리 다 했거든요. 통화했거든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늦게 끝난다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아니 저 남자친구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 닥치라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이 만약에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들은 내부에서 행동합 반응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어. 온도가 높아져갖고.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앞에 설명했었지.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응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온도가 높으니까. 왜 철까지만 생긴다고? 철이 원자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 그래서 중심 온도가 더 높으면 계속해서 되다가 마지막에 철까지 되는 거. 태양의 10배 되는 별들은 이렇게까지 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때 금, 구리, 우라니까 이 금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기는 것들이야. 원자보다 더 큰 것들이거든. 구리라든지 우라늄 같은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면서 우주로 방출돼갖고 온 거지. 그래서 방금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주기율성에 시작하는데 태양하고 질량이 같은 별은 적색거성,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 건 초고성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폭발하면 백색위성이 되고 바깥쪽은 행성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초신성이 되면서 폭발하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들이 설명한 거지. 아주 지구가 보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 지금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봐주고, 이거는 방금 되는 과정이야. 중력 수축, 원도 상승, 행중합 시작, 원소 생성, 행중합 중단. 그 다음에 이게 행성상 성운이 그림상. 초신성과 좀 달라. 초신성 자리하고 행성 성운의 자리가 달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초신성 폭발을 왜 그러냐고 설명한 거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하는 적색거성. 주변이 팽창하면서 표면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이 되는 적색거성이고. 설명 나왔지 여기에. 적색거성이 바깥쪽에 팽창하게 생긴 행성상 성운의 성운이 이 적색 행성상 성운이고 아까 행성상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뭐 백색외성은 아까 뭉쳐고 밀도가 커진 게 백색외성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번호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쭉 해놓은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쭉 정리해 놓은 거지. 여기가 지금 뭐 배운 거야 지금? 절의 진화가는 어떻게 원소가 생성됐냐를 본 거고, 이게 이제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방치된 다양한 원소들이 약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때 끼어들어오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태양계 성운, 원시 태양과 원반 모양이 생기면서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래서 모든 행성의 공전방이 똑같은 이유가 이렇게 회전하는 척때 생겼거든요. 자체가. 물질이 모여져갖고 행성이 되기도 하고 가운데는 원시 태양이 됐고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생긴 중력 수축으로 안정한 상태가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형해져서 이에 따라서 밀도가 큰 부분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가 밀도가 높은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는 물질이 퍼져나가서 납작한 원시 원반 모양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더욱 높아졌고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가 형성되고 각 고리에서는 기체와 티끌이 뭉쳐져갖고 미행성들 이게 나중에 행성이 됐겠지 그러면서 공존했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은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져가지고 수소행성과 반응이 일어나고 태양이 된 거고 미행성들은 우리 같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게 됐다는 거지.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태양에서 가까운 수, 금, 지, 화까지는 돌덩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목토, 천에는 가스로 된 거 좀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나서 돈 거지 모여진 거 자체가. 그래서 태양계를 형성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녹는점이 높은 물질들은 가까이 존재하고 농점이 낮은 것들은 뒤쪽으로.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앞에, 밀도가 작은 게 뒤쪽.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 한마디로 암석으로 돼 있냐, 기체로 돼 있냐 이런 개념이지. 얘는 수소 헬륨으로 돼 있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지. 그리고 지구가 탄생할 때도 지구는 사이즈가 처음엔 작았어. 엄청 작았는데 막 다른 거 티끌들이 문석들이 계속 충돌한 거야.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커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것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냥 불덩어리였어. 마그마 덩어리였어. 지구 전체가. 그러다가 점점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점점 식게 되겠지 지구가. 나중에 식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수증기가 전부 다 물이 되면서 바다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기체 상태로 존재했겠지. 그래서 미행성들이 충돌하여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됐고 미행성들의 충돌로 발생한 열의 지구 전체가 마그마 덩어리 한 마리 전체가 지구 전체가 마그마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밀도가 큰 거는 밑으로 깔아앉은 거야. 그게 철과 니켈 같은 거 깔아앉은 거고 가벼운 거 위로 뜬 거야. 산소, 구소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 위로 뜬 거지.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지각과 멘트를 형성하고 철과 니켈은 중심부를 형성했지. 그러면서 충돌이 약해지면서 지표가 내려가니까 지각이 형성됐고 온도가 식으니까 수증기가 전부 비가 돼가지고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됐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 생명체가 탄생하고 오늘같이 진화가 됐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지. 이게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서 이 되는 과정이 암석이 되는 과정까지가 한 6억에서 7억 년 정도 걸렸어. 7억 년 동안 지구가 식는데 그렇게 걸렸고 바다가 생길 때가 지각이 딱 굳어질 때가 식어가 굳을 때가 6, 7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야. 지구가. 그리고도 한참 있다가 그리고도 몇 억 년이 더 지나가지고 한 10억 년 이상 더 지났을 것 같고 그냥 단세포 이게 작은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46억 년이 된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이 나온 거야. 엄청난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 얘기들이 28페이지에 쭉 정리됐어요. 오른쪽에 뭐 기체 성분을 읽어보면 되고 다음 시간에 짱. 아, 지난해 그때 말 빨라지고 진짜.